굉장히 많이 있고요. 뭐 상담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 2집 2채 정도를 들여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 정도를 이제 공부할 영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제가 3시간에 이거 모든 걸 다룬다는 건 사실 공간에만 얘기여서 전반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드리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다고 하면 대표님께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추가로 강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구체적인 강의는 신용 파트너즈 같은 경우에는 취업 진로 지도사라고 해서요. 물론 이제 자격 과정으로 지금 오픈을 하기도 했거든요. 이제 거기서 조금 깊이 있게 스킬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루고 있으니까 선생님께서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제철 동향에 대한 얘기에서 체육 시장과 이제 동향 전반에 대한 체육, 국내 또 우리나라 체육 시장에 전반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강사로 활동을 하시게 되면 실제로 이제 강사와 컨설턴트를 같이 활동을 하시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어떤 집단 강의보다는 1대1의 컨디션에 맞는 코칭이라든지 컨설팅 같이 들어가셔야 될 거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자기 분석 및 경력을 분석하실 수 있도록 이게 시니어를 포커스해서 분석할 수 있는 방법들 제가 이제 샘플로 해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실제로는 저희가 지금 현재 2014년 작년부터 2013년부터요 노동부에서 중장년 취업 아카데미에서 같이 취업 역량 그 수업을 제가 맡고 있거든요. 근데 시니어 선생님들이 경력이 스펙이 장난 아니신 선생님들이 많이 나와서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이제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한번 써보시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런 거 써야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네, 한번 써보시라고 하면요. 왜 못 쓰세요? 그래서 실제로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특히 경력이 있으신 분일수록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력과 강점을 잘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도해 주시고 코칭을 해 주실 수 있으시다고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을 간단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보시고 이제 방법론에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스킬이라든지 노하우를 녹여내시면 훨씬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구성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김혜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름이 좀 흔하지만요 외모가 남달리 예쁘죠. 농담입니다. 그리고 짜가는 농담입니다. 진심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SK 그룹에서 인사 업무부터 시작을 했고요. 근데 그 인사 업무를 뭐 오래 하거나 깊이 있게 하지는 않았고 그때 당시는 이제 채용과 그 인적성 검사, 커스터마이징한 그런 업무 중심으로 일을 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저희 시어머니가 굉장히 이제 깐짠하셔가지고 자식은 너가 키워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셔서 제가 이제 큰애를 출산을 하고 다시 복직을 못하고 이제 네, 육아를 한 1년 정도 하고 있었던 차에 전에 있던 이제 SK 그룹 그 회사에서 관계사들의 이제 여러 가지 채용들 서포트 인력들 이런 채용들을 요청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탁하셔서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이제 주변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름아름 추천해드렸는데 되게 좋대요. 제가 추천해준 사람 되게 좋대요. 그러더니 그 비용을 지급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된다고 그냥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그랬더니 이거 회사에서 돈을 줘야 되니까 빨리 어떻게 좀 하고 사업자를 내달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의도치 않게 시작된 일이 이제 헤드헌팅 일을 사업체를 차리게 되면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일을 하고 있다가 우연한 기회가 되어서 이 취업 그러니까 대학생들의 신입사원을 이제 준비하는 취업 강의 그다음에 컨설팅 이 일을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한 7년 전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서 네네 그러니까 취업 지원관은 이제 사실 그건 이제 별로 그렇게 큰 비중 역할을 안 했어요. 강의와 컨설팅을 시작을 하게 된 게 10년이고 그 일이 되게 재밌었어요. 제가 이게 막 남 앞에서 잘난 척하는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애들이 잘 모르는데 거기서 막 아는 척을 하고 이러는 게 그렇게 해서 이제 재미가 붙여서 시작되게 된 일이었는데 제가 인사 업무를 할 때나 헤드헌팅 업무를 할 때나 지금 이 일을 하는 업무나 굉장히 되게 만족스러워요. 되게 행복하고 재밌어요. 즐겁고. 그래서 이런 일을 찾아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 스스로 느끼면서 이제 그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방법들을 전달을 해주기 시작하고 여가지고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아가면서 이제 전문적으로 키워나가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지만 지금 이제 시니어 파트너즈에서 이런 이제 리스타트나 시니어 프로그램들 같이 기획하는 참여하고 있고요. 여기서 또 이제 취업이나 진로 쪽은 제가 이제 좀 전문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커리어 코치 협회 전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한때 작년 초까지는 그 한국 경제 TV에서 하는 취업 앱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취업 전문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한 패널로 한 1년 이상 이렇게 출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찾아보셔도 정말요? 네. 찾아보셔도 찾기 힘드네요. 찾지 마세요. 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선생님들이 이런 질문을 종종 받으시기도 하시죠.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오는 제가 보니까 웬 이렇게 장님들이 많이 오셨는지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 무슨 교육 원장님도 계시고요. 예, 부장님도 계시고요. 총장님도 계시고요. 어마어마하신 장님들이 이제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명함을 내주셔서 제가 이런 일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또 질문을 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새로운 부분을 보실 때. 그만큼 우리가 일을 갖는다는 거는 그 사람이 자기의 어떤 그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니어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굉장히 혼란이 오고 스트레스 굉장히 받으시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본인의 정체성의 일부를 내려놓는 일에 집중하셨던 분이면 분일수록 잘 하셨던 분이면 분일수록 그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 한동안 그 충격에서 못 벗어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일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적으로 이제 본인의 어떤 능력이 닿는 한에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고 찾아가야 되는데 그 방법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 취업 좋습니다. 그죠? 시니어분들 이제 퇴직을 하셨고, 이직을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이나 새로 또 쉬고 계시다가 다시 일을 하시고 싶은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요. 근데 채용 시장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알아야 무슨 일을 할 건지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채용 시장이 어떤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현재 상황이 어떤지 보면요. 2014년 8월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해보면 우리나라 지금 총 인구가 5천만이 넘어됩니다. 드디어 5천만이 넘어고요. 기대 수명이 81.44세랍니다. 요거는요, 이 기대 수명은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살 것 같은 나이입니다. 그죠? 그래서 10년 후에는 또 달라질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이 81.44세까지만 살지 않을 겁니다. 그죠? 아마 분명히 100세를 넘기실 겁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100세 보험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죠? 보험회사는 절대 손해볼 짓은 안 하거든요. 틀림없이 100세를 살 겁니다. 자, 그리고 고용률은 한 60.9% 정도 된다고 하고요. 실업률이 3.5% 된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치가 않아요. 뭔가 잘 안 맞아요. 항상 조사하거든요. 실제로 좀 맞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니어의 채용 시장은 어떠하다고 봤습니다. 그 통계청에서는요, 고령층을 55세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저희가 그냥 시니어다라고 부를 때는 이 시니어라고 단어를 기분 나빠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긴 하는데요. 너무 시니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긴 하는데 그냥 50세를 넘으신 성인 어른을 통칭해서 그냥 시니어라고 부르겠습니다. 특별히 의미 없이. 그래서 55세 이상으로 보기는 하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통칭하는 시니어는 50세 이상으로 되게 봅니다. 그리고 조금 넓게는 40세 이상부터 시니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령층 인구가 1137만 8천 명이 됩니다. 많죠. 1000만 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4.6%, 그 전해에 비해서 4.6% 증가를 했다는 인원은 그 정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활동 참가율은 55.1%, 고용률 55.9%.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만두는 평균 연령,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손에서 놓는 그 평균 연령이 49세가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 기대수명은 몇 살이 됩니까? 81.44세랍니다. 49세에 그만두면 몇 년 동안 놀아야 됩니까, 지금? 30년을 놀아야 됩니다. 문제는 80세까지만 살면 다행이다라는 거죠. 100세를 살면 몇 년을 놀아야 됩니까? 50년을 놀아야 됩니다. 무려 50년을. 이게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1년간 어쨌든 시니어들 중에서도 고령층 중에서도 구직 경험자가 15.3%고요. 취업 경험자도 61.9%.
일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62%입니다. 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그래도 취업하시는 분이 이때입니다. 어디에서 일을 하십니까? 봤거든요. 그랬더니 근로자 수 중에 기타 서비스업에 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타 서비스업. 뭘까요? 기타 서비스업. 선생님을 추측해 주세요. 네? 그렇죠. 음식식당. 맥도날드, 롯데리아, 그죠? 커피점, 주유소, 그죠? 미화, 경비. 네, 미화 경비. 또 여기 보면은 이제 제조업. 일부는 조금 젊으신 시니어 분들은 공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단순 업무를 하고 계시고, 건설업, 쉽게 말하면 노가다 현장이죠. 그리고 운수업, 택시 기사님이나 뭐 대리 운전이라든지 이런 일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문제가 이거죠. 그죠? 취업을 하기는 하는데 어디로 가느냐? 그 선생님들 가지고 있는 경력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활용되는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의 노동력만 제공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되게 낮은 보수를 받는 이런 곳에서 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지금 기업에서 퇴직을 하고 쏟아져 나오시는 분들이 이런 일을 할 만한 스펙의 선생님들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앞으로 실제로 시니어 관련된 강의나 컨설팅을 가시게 되면 만나실 선생님들이 어떠신 분이냐면요. 지금 선생님들과 똑같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다 어디서 장하셨던 쫙 먹으셨던 분들이 실제로 눈앞에 딱 앉게 되는데 그분들한테 미화 경비 가세요라고 하면 뭐라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그 소리 듣자고 여기 왔는 줄 아냐고 이렇게 바로 말씀하시면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눈높이도 이렇게 있고 본인의 자신감도 있고 그동안 해왔던 경력도 있고 막 심지어 보면 세계에서 막 진짜 주름 잡던 특허에 무슨 그런 기능 장애다 이런 분들도 막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시장에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어느 분야로 인도를 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인도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진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첫 번째는요, 목표가 문제가 큽니다. 그죠? 두 번째는 그 목표가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일을 가야 되는데 경비면 못 하겠다는 거죠. 롯데리아 그 주유소 알바로 가기는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까지도 먹고 살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분들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찾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 뒤에 나오긴 하겠지만 뭐 미션으로 우리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찾아줘야 된다라는 걸 미션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트렌드를 한번 봅니다. 실제로요, 아까 선생님 그 현대중공업에서 설계 관련돼가지고 30년 이상 쭉, 30년 정도 하셨죠, 되게. 그죠? 퇴직하기까지 한 30년 정도 걸리는데, 하시는 동안 이 채용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잘 모르셨을 겁니다, 분명히. 기업에서요, 진짜 여기 고위직까지 이사나 부장님까지 쭉 가신다고 하셨고, 실제로 또 막 신입도 채용하시는데 면접도 보십니다. 하지만, 실제 채용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왜? 내가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뭐 시장 상황은 그렇죠. 트렌드, 핫 트렌드는 컨버전스. 섞고. 또 그죠? 뭉치고 섞고 하는 요 컨버전스가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컨버전스의 대표 아이콘 안철수 씨의 사진 한번 제가 살짝 한번 걸어보았습니다. 그 컨버전스의 대표적인 제품은 스마트폰. 그죠?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도 되게 스마트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스마트폰 이게 뭐 대표적인 거고요. 두 번째 트렌드는 퍼실리언스 그죠? 라고 하는데 이건 조금 개념이 선생님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살짝 넘어가고요. 네, 저보다 훨씬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한 곳으로 집중된다 이런 뜻이라고 하죠. 통섭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자기 전문성에서만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꺼내는 게 아니라 거기 여러 가지 컨텐츠와 분야들의 영역들을 섞어서 새로운 문제 해결 지식이나 문제 해결 방법들을 꺼낼 수 있는 것. 주로 이제 그래서 더더욱 전문성을 강화시켜 나가는 더 이제 집중 뭐라고 해야 되나 더 전문성을 이렇게 얻게 하는 그런 이제 개념이라고 하시죠. 그 다음에 빅데이터. 빅데이터는 제가 단어 잘못 썼죠. 네, 그 빅데이터는 뭐 말 그대로 이렇게 데이터는 사실 정보가 굉장히 쉽게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제가 지금 생각해보니까요. 제가 95학번이거든요. 95학번인데 제가 그때 대학에 들어가서 교수님이 저한테 우리 과에 숙제를 내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메일 아이디를 하나씩 만들어서 갖고 오라고 숙제를 내셨어요. 선생님도 혹시 언제 이메일 주소를 개설하셨는지 기억하세요? 그게 몇 년도에 하셨었어요? 기억나세요? 90, 네, 90, 그러니까 빠르신 분들, IT 쪽에 계셨던 분은 90 한 2, 3년에 시작하셨고요. 조금 이제 늦게 하셨던 분들은 90 한 6, 7년, 8년, 요때, 언저리에 막, 그 아이디, 이메일 주소를 만드셨단 말이죠. 그때만 해도 제가 그 이메일 주소를 개설할 때만 해도 뭐냐면, 뭐 네이버, 구글 뭐 이런 데서 정보를 찾는 그런 트렌드가 아니었어요. 그죠? 그냥 그리고 지식은 책이나 전문가의 머릿속에 있었던 거지. 지금처럼 구글과 네이버를 뒤져서 내가 필요한 지식을 찾을 때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머릿속에 지식이 많은, 현장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다면 굉장히 후대됐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의미 없다. 너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제 이 자료들이요, 구글에 지금 다 나옵니다. 네이버도 지금 다 나와요.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뭐가 의미 있느냐? 이 지식들을, 필요한 지식을 찾아내고 조합할 수 있는 능력만. 네, 그런 능력이 훨씬 더, 우대되는 지식이. 근데 그런 이제 능력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요. 뭐 하나 보면 사례가 있죠. 구글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 빅데이터 잘 활용하는 세계 최대의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죠? 구글에서 이제 구글이 이제 잘 나가기 시작하니까요. 구글에 굉장한 이제 인재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채용하고 있다면요. 근데 처음에는 막 좋은 인재가 막 오니까 너무 신났대요. 좋은 인재들 막 오니까, 이거 진짜 이제 회사가 이제 잘 되겠구나. 근데 이게 더 잘 나가니까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뽑아야 될지 절차도 너무 복잡하고 시간도 너무 낭비되고 안 되겠다. 어떤 방법을 쓸까 하다가 구글이 잘하는 게 뭐느냐. 정보를 분석하고 빅데이터죠. 분석하고 추려내고 분류하고 이런 거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채용하는 사람들을 분류를 쫙 합니다.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요. 이 구글에서 실제로 고성과자들, 하이퍼포머들의 그 특징을 쫙 연구를 해가지고요. 분석을 막 해요. 그래서 뭐 집에서는 몇 번째로 태어났고, 그 가정 환경은 어떤이었고, 엄마 아버지 직업은 뭐였고, 친구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뭐 맡은 일은 무엇이고 이렇게 따라서 하여튼 그 사람의 모든 그 항목들을 다 분석을 해서 그걸 이제 분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표준화된 여러 가지 역량을 이제 뽑아냅니다. 거기 그리고 테스트를 만들어서요. 이제 지원하는 사람들 그 테스트를 보게 해서 하이퍼포머들과 가장 유사한 스타일의 사람을 뽑았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성공적이었다는 거죠. 그렇게 뽑은 신입들이 하이퍼포머가 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고, 그래서 이거 괜찮네. 그래서 계속 쓰기 시작하고, 뭐 두산 비프라코에서 똑같은 방법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입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구글이나 두산 인프라코어를 가려고 하면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답이 없다. 시험을 쳐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과를 하면 괜찮고 안 되면 더 지원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경력자는 조금 다르겠죠. 신입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뽑았다고 하고요. 서울시에서는 이런 이제 빅데이터 활용해가지고 심야 버스 노선 같은 것도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모든 삶의 기반에 빅데이터와 컨버전스나 이런 것들이 계속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를 이해하고 응용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앞으로 강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실제 취업 시장의 동향을 보면요. 이제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막 이렇게 할 때, 그리고 선생님들이 입사하실 당시, 회사에 입사하실 당시에는 어떤 사람들이 선호됐냐면요. 학벌 좋은 사람들이 선호가 됐습니다. 공부 잘했던 사람이. 그죠? 그래서 그 학업 수행 능력이 좋은 사람이 선호가 됐습니다. 저도 이유가 있었죠. 근데 이제 지금은 그래서 이제 현대중공업 한 군데 딱 취업을 했다. 그러면 정년퇴직하실 때까지 쭉 있었고, 심지어는 아들도 넣기도 하고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사람 단위로 채용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역량 단위로 뭐 이렇게 프로젝트에 어떠한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런 사람을 뽑는다든지 이렇게 역량 단위의 채용으로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 채용에서 수시 채용으로 예전에는
요게 1년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공채 딱 이래가지고 대기업에서도 그렇고 사람을 이렇게 뽑았다고 치면 지금은 수시로 필요할 때 그때 프로젝트 할 때마다 단기간으로 뭐 이런 식으로 뽑기도 하고 수시 채용으로 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 단위에서 이제 직무별 부서별 채용으로 달라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스펙 중심, 서울연고대, 카이스트 이런 거 나온 선생님들 그런 사람들 중심에서 이제는 역량 중심. 그래서 뭐 안 봐요.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이런 거가 상관이 없고 그리고 진짜 얘가 잘하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 관심이 정말 많고 잘해낼 수 있는 사람이니까 요거만 더 검증하는 거에 우리 더 열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이거 시니어 선생님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죠. 요 타자수가 너무 느려가지고 그죠? 이게 문제거든요. 오프라인 되게 이제 거의 이제 온라인이고 온라인도 예전에는 이메일 지원도 많이 받았는데 요즘에는 아예 이메일 지원도 많이 없어져서 그 채용 대행 사이트 있죠. 사람이나 작포탈, 뭐 인크루트나 뭐 작코리아나 이런 사이트를 이용해서 지원을 하던가 아니면 그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을 하세요.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 IT에 능하지 않은 컴퓨터에 능숙하지 않은 그 시니어 선생님은 굉장히 무섭고 불안한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열린 채용을 합니다. 한 예로 한국마사회에서 작년에 채용을 했을 때 어땠냐면 지원 자격이요. 정년 퇴직 한 살 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했고요. 그 학력에 대한 제한이 없었고요. 그 검증하는 부분만, 그러니까 스펙이라는 게 어떤 뭐 학교라든지 뭐 그런 거에 대한 스펙이 아니라 그 사람 갖고 있는 역량의 스펙만 보면 이제 그런 식으로 실제 채용을 했고요. 뭐 시간 선택제 일자리나 프리랜서가 많이 생기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저거 싫다, 먹고는 살아야겠다, 이거 생계요, 아르바이트처럼 이렇게 되게 다양한 종류의 어떤 그 형태로 일자리를 만들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 노동시장은 그래서 이제 또 전반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냐면요. 채용시장은 아까처럼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었고요. 노동시장은 수평적 노동시장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수직적으로 위, 상명, 하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그 팀워크로 이렇게 이루어진 이제 수평적인 노동시장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고 평생 직장에 대한 개념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입으로 들어가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너 지금 지원하면 예를 들어서 SK 그 다음에 삼성 가겠다고 하는데 삼성 가면 몇 년 걸리고 몇 년 일할 건데 뼈가 갈아 없어지도록 일하겠을 때 한 명도 없습니다. 삼성을 가도요. 거기서 뭐 몇 년 일할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가도 여기서 조금 경력 더 잘 쌓아가지고 더 좋은 데 가야죠.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평생 직장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그리고 평균 3.5년에 한 번씩 이직을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4명 중에 1명은 여기 그 회사 근무한 지 얼마나 됐어요? 라고 물어보면 아직 2년이 안 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이제 직장을 이렇게 옮기는 것도 되게 잦아졌다. 그리고 돈이 아닌 다음 가치를 추구한다. 자, 그 지금 현재 시니어 선생님들이 입사를 했었을 때는요, 먹고 사는 문제 굉장히 심한, 그죠? 그게 이제 스트레스였죠. 그게 이제 주 원인이었습니다.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제 그 사장님이 월급을 주면 뭐든지 하는. 그리고 사실 지금 연세가 많은 사장님은 그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중소기업에서 이제 막 일구신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60대, 70대 되신 분들은 내가 월급 주는데, 너가 지금, 그 시간은 내 시간이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실제로 계세요. 어제 제가 어떤 분한테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본인이 어디 컨설팅을 하고 계시는 사장님이 그러셨대요. 73세가 되셨는데 내가 너한테 월급을 주는데 너가 쉬는 날이 어디서 네 시간 다 내 시간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런데 요즘에는 그 뭐더라? 1947년생 이후에는 그렇게 굶어 보신 분이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고요. 50 몇 년생 이후는 거의 뭐 배가 고픈 걸 못 느끼는, 못 느껴본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있는 젊은 친구들은 아예 배고픔이 뭐예요? 쌀이 왜 없어요? 그럼 라면 먹고 빵 먹지요? 뭐 이렇게 진짜 말이 안 통하는 것 같은 그런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 앉혀놓고 야
야, 너가 배고팠던 시절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친구들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한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가치들이, 그리고 지금 이제 심리학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30년간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허무해. 나에게 남은 건 뭔가?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난 돈이 안 남아있는데 나 이제 뭘 어떻게 살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돈이 아닌 그 다음 가치, 뭐 때문에 내가 일할 거다, 이걸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시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동기유발이라든지, 죄송합니다, 못하죠, 도전과 책임이라든지 일의 유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되고요. 동료의 인정이나 직장 위치, 집에서 가까운지 또는 공동체, 거기서 무슨 동호회 같은 것들, 이런 것 때문에 회사 다니는 친구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젊은 친구들은 그렇고요. 그러니까 시니어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요거죠. 내가 이제 경제 활동도 물론 필요한데 그거 이외에 어떤 가치 있는 거, 내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거라든지, 또 보면 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거라든지 이런 가치가 더 중요해지기 시작했던 시기가 됐습니다. 하나 제가 이제 이거는 선생님들 다 아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지식 기반 사회에 대한 얘기니까 요게 보면 이제 채용이라는 게, 그리고 시니어들의 일자리라는 거는 결국은 이 시장, 사회가 어떻게 변화되는가에 따라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지를 찾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한번 점검을 해보면요. 지식 기반의 사회에서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돈이 되는 사회고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돈으로 만들기 위한 그 컨텐츠를 계속적으로 확보하는 학습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죠. 그죠? 그리고 거기에는 이 글로벌리제이션이라는 거죠. 세계가 점점 평평해져서 경계가 없어지는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또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또 노동시장이 변화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사회에서는 또 고객하고 소통, 이 부분이 왜 중요한가, 그리고 새로운 것들 계속 만들어내는 거, 이거는 앞에 나온 컨버전스나 컨실리언스나 빅데이터 하고도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이런 지식기반 사회에서 중심에는 더더욱이 사람이 중요해지게 되는 그런 시대다라고 봅니다. 쉽게 말하면요, 노동력으로 할 수 있는 일들 있죠. 그런 일들은 이제 거의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의사, 외과 의사 없어지겠죠. 혹시 자제분 중에 외과 의사 하시는 분이 계시나요? 네, 빨리 다른 것도 같이 준비하시라고 해야 됩니다. 외과 의사 없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로봇 수술할 거잖아요. 지금 이미 많이 그렇게 되고 있고, 정교한 로봇 수술이 훨씬 그죠? 효과적이기도 하고. 대신에 의사 중에서도 이 비전 있는 의사 있습니다. 과가 있어요. 무슨 과? 신경정신과? 마취과. 네. 문제 해결을 하는 과는 마취과다. 그죠? 그 마취과 의사들이 보면 수술실에서 보면 저 한쪽에 의자 앉아갖고 이렇게 핸드폰에 앉아있습니다. 되게. 그리고 이 수술이 잘못되고 문제가 생겨서 동맥을 건드려서 피가 팍 난다. 그러면 마취과 의사 그때 핸드폰 내려놓고 여러 가지 처치를 팍 하면 피가 쭉 줄어들면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죠. 실제 현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마취과 의사들이 굉장히, 실제로 수술 현장에서, 의료 현장에서 문제 해결을 하는 건 마취과 의사다. 얘기시죠. 그래서 그런 쪽은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문제 해결을 하는 것, 고객의 니즈를 파악해내는 것, 이런 쪽의 직무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그게 점점 더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그러나 단순한 사람이 어떤 손으로 발로 몸으로 움직이는 이런 일들, 노동을 요구하는 일들은 없어질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을 찾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셔야 되는 거 이해되시죠? 패러다임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식기반 사회에 보면은, 그래서 지식이 부를 창출하는데 대표적인 예가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하고, 우리나라에는 카카오톡 사장님 있으시잖아요. 네, 다음 카카오 합병했죠. 누가 누구를 먹었습니까? 네, 카카오톡이 다음을 먹었어요. 그죠?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이제 다음 카카오니까 다음 사장님이 카카오톡 인수했거나 이렇게 생각했지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아이템만 갖고 오고 머리만 잘 써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이제는 가능한 시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세상이 점점 평평해지기 때문에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더더욱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역량을 공유할 수 있는 마인드와 역량을 같이 갖춰야 되는 거죠. 그리고 창조성. 그러니까 더 새로운 거, 더 새로운 도전을 하고 만들어내는 거는 공부할 때 배우는 거에 있다는 겁니다. 이 배운다는 거는 컨텐츠를 계속 유입시켜서 확보하고 그걸 계속 아까 말한 것처럼 컨버전스하고 컨실리언스하고 하는 거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고객의 니즈가 달라지는 거에 원인이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요, 뭐가 없었냐면요, 맛집 지도가 없었습니다. 이해하시죠? 선생님들 한 20년 전에 혹시 맛집을 찾아다니셨나요? 그냥 배고프면 가까운 데서 그냥 드셨죠. 근데 요즘 어때요? 배가 고파도 가까운 데서 그냥 안 드신다는 거예요. 자, 살핍니다. 이 집이 맛있는 집인가 아닌가. 젊은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을 찾습니다. 자, 요 동네 맛집, 여기 추천 맛집 가면 쭉 몇 개가 나와요. 집에 가서. 이제 가까운 데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가게 된다는 거죠. 이건 여담이지만요. 그 중고등학생들한테 취미가 뭐야? 라고 물어보면 10명에 9명이 맛집 탐험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 정도로. 뭐냐면 이제 니즈가 예전에는 그냥 배를 불리기 위해서 뭘 음식을 먹었다, 밥을 먹었다. 요즘에는 즐기기 위해서 더 맛있는 거, 이걸 찾는다는 거죠. 니즈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까다로운 니즈를 창의성, 창조성을 더해서 잘 맞춰주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사람이 될 거다. 그 대표 주자가 아까 말씀드린 카카오톡이라든지 페이스북 같은 것들,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니즈들을 예민하게 탐색해서 단축시켜주는 그런 이제 콘텐츠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때문에요. 더더욱이나 고객의 이 니즈를 탐색을 하고 그걸 더 새로운 방법으로 맞춰주고 이런 것 때문에 더 사람이 중요해지는 그런 사람. 그 어떤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 면으로 보면 시니어들이 유리한가요? 불리한가요? 취업시장에서. 그죠? 그렇게 불리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왜냐면 시대가 이렇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왜 늙었다고 나를 안 씁니까? 라고 하는 건 그냥 몸을 쓰는 시장에 노동시장에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본인이 이미 다 썼습니다 라고 회사에서 이제 다 썼으니까요 이제 집에 가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굳이 거기를 다시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 쓴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새로운 시장, 본인을 활용할 시장을 찾아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이제 패러다임을 바꿔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가 어딘가요? 라고 묻습니다. 거기가 어디고 4대 보험은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4대 보험 안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4대 보험을 가입시켜주는 곳에서는 그냥 노동시장이라는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그런 선생님들이 원하시는 곳은 그냥 노동시장이고 4대 보험이 되지 않아도 본인이 역량을 가지고 팔고 그것으로 계속 수익 창출을 해낼 수 있는 그 시장을 누가 찾아줄 수가 없어요. 왜냐? 그 시장이 이렇게 막 널려 있으니까 누구나 이렇게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시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이제 알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지식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전문가, 관리자, 지원 인력, 리더. 이렇게 지식 조직 같은 경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 시니어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바로 이 리더 역할이라는 겁니다. 지식 조직은 조직의 가치 창조나 발전은 이 바로 리더의 영역에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니어 선생님들이 진짜 리더이셔야지만 조직에 가서도 그 역량을 발휘할 수가 있고요. 그 존재 가치가 있는 건데 문제는 이 조직에서 30년, 20년, 30년 계셨다고 해서 다 본인이 팀장도 하셨고요. 임원도 하셨고 부장도 하셨는데 진짜 리더십이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요거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하실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신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컨텐츠 중에 특히 인성이라든지 이런 이제 컨텐츠 중에 가장 이슈가 되고 이슈이 될 것은 리더십이나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커뮤니케이션이요 젊은 친구들보다 시니어 선생님들 훨씬 안 되세요. 젊은 친구들이요 시니어 선생님들 받아들이거든요. 시니어 선생님들이 못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이 부분이 훨씬 더 많이 교육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더 필요도 많이 있을 거고 시니어 선생님들이 실제 시장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에서 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근데 본인이 진짜로 리더로서 역할을 잘 해주신다고 하면 그 조직 굉장히 발전시킬 수 있다.
거기서 역할을 잘 해주시면 그리고 중요한 위치다, 포지션이라서 그래서 시니어 선생님들이 앞으로 이 지식 조직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역할을 할 곳이 많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없다라는 거는 사대보험 되는데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배우는 학습 사회입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 선생님들 현업에 지금 계시는 분들이 거의 오셨죠. 퇴직하고 새로운 이제 또 준비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배우는 선생님은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 퇴직을 하시고 또는 퇴직 전부터 이렇게 배우는 선생님들은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분명히 본인 포지션을 찾아가실 분이에요. 지금 시대에 맞게끔 트렌드에 맞게끔. 근데 안 배우시는 선생님들이 문제인 거죠. 계속 사대보험을 찾고 계시는 그 선생님들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제로 수강권 같은 경우에는요 서울에는 이렇게 열심히 배우는 선생님들 되게 많이 계세요. 근데 이 지방으로 딱 내려오잖아요. 충청도 이남으로 딱 내려오면 잘 없다는 거죠. 왜? 그만큼 정보의 차단이 우리나라 되게 좁은데도 소백산맥, 태백산맥, 그죠? 촬영산맥 막 이렇게 해서 그 산맥을 하나씩 넘을 때마다 정보가 점점 더 이렇게 차단이 되어서 잘 안 넘어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서울에서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선생님들 지금 기관에 또 계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또 이런 교육에 관심 가지시는 선생님들 많이 계시니까 그런 정보들을 많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얻으셔서 계속 만드셔야 된다는 거죠. 지방에 계신 선생님들도 본인들이 시니어 일자리 찾아갈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제가 부산대 출신이거든요. 제가 한 28년 동안 부산 사람으로 살았고 12년 정도 지금 서울 사람으로 살고 있는 네. 부산에 보니까 부산에는요 아예 이 취업이라는 거에 대한 재취업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대학생들을 위한 취업 프로그램도 굉장히 부져요. 그러니까 점점 포지션이 더 없어져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포지션이 점점 더 없어져요. 글로벌이라는데 이 산맥도 못 넘어와서 이렇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공부를 하셔야 된다. 계속적으로. 이 공부를 한다는 건 뭐냐면 자격증을 따는 공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원래 전문성에다가 새로운 컨텐츠를 계속 얹어서 계속 새로운 아이템으로 만들어내시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새로운 포지션, 자기 포지션을 만들어내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앞으로 만나시게 될 수많은 시니어 선생님들은 그래도 배우고 오시는 선생님들 아니겠어요? 그럴 때 되게 장려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열심히 배우셔야 된다고. 더 많이 배우셔야 된다고. 젊은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배우셔서 그리고 이 시니어 선생님들이 잘하시는 게 뭐냐면 잘 배우세요. 니즈가 되게 강하기 때문에 요거 강하시기 때문에 진짜 잘 배우시고 열심히 배우세요. 그건 정말 강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공유를 해주시고 그러면 그래서 반복학습 배우고 또 배우고 쓰고 또 쓰고 이렇게 반복학습 하시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더 많이 시간을 투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배우는 거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덕이잖아요.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이 되게 중요하죠. 제가 요즘에 젊은 애들은요 진짜 대단해요. 제가 그거 어떤 생각이 있냐면 영화 엑스맨 보셨나요? 선생님들? 엑스맨 같아요 애들이. 저는 이제 대학에서도 되게 많이 강의도 하고 컨설팅 하거든요. 아니 학생들이 엑스맨 같아요. 제가 6개국어를 플러틀리하게 하는 친구도 봤어요. 2명 봤어요. 2명 무려 2명. 한 명은 외대 친구였고 한 명은 서울대 친구였어요. 세상에 6개국어를 6개국어. 한 명은 아버지가 외교관이래요. 그래서 뭐 일본에서 2년, 프랑스에서 3년, 막 이렇게 이탈리아에서 몇 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외국어를 하게 돼서 조금 공부해가지고 굉장히 잘하게 능숙하게 6개국어를 하게 됐는데 한 명 친구는 아버지가 외교관도 아니야. 재미삼아. 나 그 외국어 배우는 거 되게 좋아서 배웠어요. 6개국어를 해요. 놀랍지 않나요? 거기에다가 어떤 친구 하면 중학때 일본학과 친구였는데요. 얘가 일본어, 영어, 한국어는 원래 되게 잘해요. 걔 일본에서 몇 년 살았더라고요. 되게 잘하는데 세상에 중국어로 선생님 저 중국어를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저 만나고 제가 그 프로그램 4개월 프로그램 했거든요. 중국어 선생님 저 공부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시작하더니 3개월 만에 선생님 제가 6급 땄어요. 이러고 나타났어요. 3개월 만에 외국어를 능숙하게 한다는 거죠. 장난 아니죠. 진짜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이 젊은 친구들한테 점점 갈수록 애들이 진화하는
하고 있어가지고 되게 잘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학습할 수 있는 역량은 빨리 배우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에 뭐냐면 조합을 하는 능력이거나 전체를 보는 시각이거나 이런 능력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해서 저게 학습에 임하실 때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을 이걸 무조건 그냥 외우고 달달 외워가지고 자격증 이런 개념 아직도 그런 개념 갖고 계시는 선생님들 진짜 많으시거든요. 요거 선생님 요 과정 끝나고 나면 자격증 뭐 나옵니까? 뭐 치면 됩니까? 막 이래요 진짜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지고 어떻습니까? 바로 취업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그죠? 취업 바로 안 되고요. 되게 신형 프로그램 중에 바로 취업되는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교육 아무리 받아도 본인 자격을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배워서 그것을 조합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 하실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 산업화, 자동화의 결과로 잠리스트 그렇게 계속 됐잖아요. 그래서 일자리 점점 줄고, 그래서 취업을 위해서는 이제 교육을 많이 배워서 자기 자리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평생 교육 자체가 이제 없습니다. 선생님이 아마 마지막, 그죠? 현대중공업의 평생 고용의 마지막 주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재취업 역량, 다시 취업할 때 취업 시장을 빨리 파악을 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강점들을 어떻게 활용하지, 어떻게 팔아먹을지를 고민하고 그걸 위해서 필요한 컨텐츠가 뭔지를 빨리빨리 고민해서 체크해서 그걸 받아들이기 위해서 공부하고 이런 취업 역량을 빨리 습득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평생 학습 역량 이거 취업을 해서 끝이 아니라 그거 가지고 본인이 뭐 사업을 하셨던 창직을 하셨던 아니면 어디 사대보험이 되는데 가입을 그러니까 회사를 들어가셨던 간에 그 이후에도 도태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자기 포지션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평생 학습에 대한 역량에 대해서 강조를 해주시면 계속 공부할 마인드와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식과 기술 창출 역량이 우리를 좌우할 거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지식이나 새로운 생각은 젊은 사람들만 하는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과 기술 창출을 할 수 있는 역량을 시니어 선생님도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머릿속에 이제 상상 많이 하셔야 되고 도전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걸 또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실제로 현실화시키는 데 굉장히 부지런하게 적용시켜 보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 갈수록 보수적이게 되고 그죠? 조심하게 되고 뭐 또 그게 사실은 당연하기도 한데요. 크게 리스크와 데미지가 없다고 하면 뭐든지 한번 적극적으로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선생님들한테 이제 뭐 하시라고 그러면 아유 뭐 내가 나이 먹어서 뭘 그런 걸 해 막 이러고 아유 그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좀 부끄러워하시고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뭐 달인 뭐 이런 데 보면요, 그죠? 뭐 스타킹이나 이런 데 보면 연세 드신 분들도 막 몸짱돼서 나오시는 그런 도전을 멈추지 않으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그걸 사회에서 되게 장려하는 것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다 그런 방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도전하고 이런 걸 이제 멈추시지 않는 그런 시니어 유도를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기술 변화로 이제 현장, 일터에서 즉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증대되게 됩니다. 왜냐면 이제는 그 사람의 노동력만 필요한 건 되게 이제 로봇이나 기계가 대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컨트롤이죠. 컨트롤. 문제 해결. 컨트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기계들은 오류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고 그 현장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들은 새로운 문제가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새로운 문제를 새로운 방법, 시각으로 새로운 방법으로 풀어낼 수 있는 역량 이것이 필요한데 이제 시니어 선생님들이 갖고 계시는 생각 중에 내가 다 알아. 내가 그 현장을 다 알아. 그러니까 나오는 문제가 뭔지는 다 알아. 근데 세상이 바뀌잖아요. 현장도 바뀌고요. 본인이 아셨어도 다시 돌아가면 다르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인정하실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다 안다는 생각을 조금 버리고 내가 모르는 문제도 있을 수 있구나 라는 것들에 그리고 다양성을 인정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잠깐 쉬고 할까요, 선생님? 이제 힘드시죠?